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맛이 담긴 단한 그릇의 음식이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운명의 한 그릇을 만들어야 할 천재 요리사가 피비린내 나는 칼날의 숲, 그 차가운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조선의 국운을 걸고 펼쳐지는 명나라 사신과의 요리 대결, 그 숨 막히는 시제가 드디어 공개되었었죠. 첫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고기로 요리를 만들 것. 둘째, 서로의 음식을 맞바꿔 자신만의 요리로 재탄생시킬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조선의 자존심인 인삼과 고기를 넣어 최고의 탕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어느 쪽의 손맛이 더 뛰어난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패배한다는 것은 조선이 귀하디 귀한 인삼 채굴권을 명나라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아무 죄 없는 어린 궁녀들을 황제의 곡물로 바쳐야 한다는 굴욕적인 약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반대로 승리한다면요.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그토록 원하던 미래 채집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그야말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외교 전쟁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의 예상을 깨고 이야기는 곧바로 화려한 요리 대결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닷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뚝 떨어진 미슐랭 셰프 연지영의 머릿속은 온통 압력솥이라는 세 글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현대인에게는 그저 평범한 주방기구일 뿐이지만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시간을 지배하는 마법의 솥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닭과 인삼을 통째로 넣어 만드는 삼계탕 같은 요리는 이 기묘한 손만 있다면 단시간에 뼈까지 녹아내리는 깊고 진한 국물을 우려낼 수 있었죠. 연지영은 이번 대결의 승패가 바로 이 압력솥에 달려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21세기의 과학적 지식은 오직 연지영의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손은 조선 땅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지영이 아무리 증기의 원리와 압력의 법칙에 대해 열변을 토해도 궁중의 그 어떤 뛰어난 장인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한 일이라 말할 뿐이었죠. 절망감에 휩싸인 연지영의 그 간절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것일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폭군이라 불리던 왕, 이연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비난하는 신하들 앞에서 냉소와 분노로 가득 찬 가면을 쓰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작 일개 숙수의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말을 믿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솥을 만들기 위해 나라 최고의 기술자를 찾아 직접 용포를 벗고 미복 차림으로 험난한 산행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야 할 인물은 바로 조선 최고의 과학자였던 장영실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후손이었습니다. 조상의 비극적인 말로에 충격을 받고 세상의 등을 돌린 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 중에 스스로를 유폐시킨 전설적인 은둔자. 그렇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화려한 요리가 펼쳐지는 수라간이 아닌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의 칼날과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바로 이 깊고 어두운 산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을, 단 한 그릇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처절한 사투, 그리고 그 핏빛 사투 속에서 예고 없이 피어나는 운명적인 인연과 음식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깎아지른 절벽과 험한 산길을 몇 시간이나 헤맨 끝에 이영과 연지영 일행은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허름한 초가집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닌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싸늘하고도 날카로운 경계심이었습니다. 집 주변은 온통 용도를 알 수 없는 기이한 기계 장치들로 가득했고 마치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덫처럼 살아 숨쉬며 침입자를 노려보는 듯했죠. 이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위엄을 내세우며 성큼 문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이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땅속에서 철컥하는 섬뜩한 쇳소리와 함께 부싯돌이 튕겨져 나가며 불꽃이 튀었고 그 작은 불꽃은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놓인 작은 화포의 심지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전하, 위험하옵니다.
연지영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고요한 산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그림자처럼 이연의 곁을 지키던 호위무사 신수혁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이연의 몸을 끌어안고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터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화포는 폭발하지 않고 자욱한 연기만을 내뿜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칼날보다 더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 그것은 세상 전체를 향한 장인의 서늘한 거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연지영은 굳은 표정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기에, 얼마나 세상에 절망했기에 이토록 자신을 가시 돋친 성 안에 가두어 버린 걸까? 하지만 그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위협은 곧이어 닥쳐올 진짜 피비린내 나는 현실에 비하면 그저 작은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그 화포 소리가 신호탄이라도 된 것처럼 쥐 죽은 듯 고요하던 숲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마른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수십 명의 자객들이 번뜩이는 칼날을 앞세우고 굶주린 짐승처럼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왕 이연, 그리고 그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정체불명의 숙수 연지연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좌를 향한 검은 야심을 품고 있던 이연의 숙부, 제3대군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 우군과 은밀히 결탁하여 왕이 궁을 기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왕과 그가 총애하는 요리사를 이 깊은 산속에서 함께 제거해 버린다면 조선의 운명이 걸린 요리 대결은 자연스럽게 무산될 것이고 그 극심한 혼란을 틈타 용산과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손에 쥐려는 무섭고도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숲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쇳소리, 살점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비명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연지영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하고 잔인한 광경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세상은 언제나 뜨거운 불과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자신의 요리를 맛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토록 차가운 쇠와 끈적한 붉은 피로 물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연지영은 그만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하필 바닥에 있던 날카로운 돌부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점점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으며 울부짖는 이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연지영. 정신 차리시오. 연지영. 폭군이라는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절규가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초가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러나 눈빛만은 평영하게 살아있는 장영실의 후손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왕의 권위나 위엄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채통도 위엄도 모두 내팽개친 채 쓰러진 일개 숙소 계집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절규하는 모습, 그 처절하레만치 인간적인 모습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 주변에 설치해둔 기상천외한 기계 장치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객들의 눈과 귀를 교란시켰고 그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기묘한 공격에 당황한 자객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끝난 초가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서로를 향한 경계심, 그리고 방금 전 목도했던 끔찍한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머리에 붕대를 동여맨 연지영이 비틀거리는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공포와 피로 얼룩진 기억은
가장 따뜻한 음식의 기억으로 지원해야 하니까요. 연지영이 선택한 요리는 바로 산짐승 두부였습니다. 조금 전에 사투 속에서 잡게 된 멧돼지 고기와 이 산에서 나는 도라지, 더덕 같은 향이 강한 뿌리채소, 그리고 이름 모를 향긋한 산나물을 커다란 솥에 가득 담고 진하게 발효된 장과 된장을 풀어 뭉근한 불에 오랫동안 끓여내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조선식 스튜였죠. 그녀의 손길은 마치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 방금 전에 끔찍하고 잔인했던 기억을 정화하고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솥뚜껑 틈새로 피어오르는 깊고 따뜻한 향기는 마치 마법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실내의 공기를 부드럽게 녹여내렸습니다. 그 향기는 칼날 같던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고 잠시나마 끔찍했던 현실을 잊고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평온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음식을 한 숟갈 가득 떠 맛보던 이연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뜨거운 감사함과 차가운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준 동료에 대한 끈끈한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했던 장영실의 후손이 무표정한 얼굴로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세상의 맛, 사람과 온기가 뒤섞인 그리운 맛이 그의 혀끝을 통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세차게 두드린 것입니다. 연지영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저는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불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려는 기이한 솥이 있다면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 하루하고도 반나절의 맛을 단 한 시즌 만에,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기술로 나와 함께 이 불가능한 시간을 지배해달라는 한 요리사의 절박하고도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같은 시각 안락하고 따뜻한 궁궐에서는 제산대군과 그의 신복이자 희대의 요부인 수건 강목주가 자신들의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왕이 깊은 산속에서 자객의 칼에 맞아 객사했다는 비보가 곧 들려올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고 가여운 왕이지. 고작 천한 요리사 계집 하나 때문에 제명을 재촉했으니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 멀리 깊은 산속에서 음식 한 그릇으로 인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운명의 요리 대결을 단 하루 앞둔 칠흑 같은 밤, 마침내 모두의 영혼과 땀방울이 담긴 기적의 압력솥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커먼 무쇠로 만들어져 투박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과학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장작불 위에 올려진 솥은 이내 뜨거운 증기를 격렬하고도 거칠게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치이이. 그 소리는 단순한 증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부조리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희망찬 시작을 알리는 힘찬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연지영은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 서서 그 불꽃보다도 더욱 뜨겁고 강렬한 눈빛으로 자신과 모두의 운명이 걸린 저 기묘한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멈춰버린 시간을 움직이고 썩어버린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한 그릇이 드디어 뜨거운 불 위에 올랐습니다.